뭐 영화를 한다는 일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도 늘 항상 제가 연기를 하고 작품을 했을 때 후회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후회와 동시에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라는 발전의 욕구가 저의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영화 여러분 보셨으니까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퉁이 연출한 신선입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 역할의 이태근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순 역할의 하성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수 역할한 박봉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더운데 들어가시면서 시원한 거 사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미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미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역할을 맡은 백수희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퉁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어디 이런 제작 지원을 받은 영화가 아니고 되게 소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여기 있는 배우들 모두가 이제 저와 거의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분들이어서 예전부터 그냥 같이 어떤 막연하게 영화를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저희가 이제 모퉁이라는 영화를 찍게 됐고, 사실 이게 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어떤 감독이나 배우를 지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와 되게 가까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오랫동안 같이 봤던 저희 학교 선후배도 있고 선후배 지인들도 있고, 네, 뭐 경표 배우나 배우란 배우도 다 저희 같은 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출연하게 된 계기는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저보고 성원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는 사실 성원이라는 캐릭터가 감정을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성격이라 사실 좀 원래 제 성격이랑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감독님하고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나서 성격 개조도 좀 하고, 좀 평소에 얘기할 때도 이제 성원처럼 욕 안 하고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억양 높이지 말고 뭐 그런 연습들과 일단 그 성원이라는 캐릭터가 감독님하고 참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워낙에 감독님을 좀 오래 봤으니까 좀 감독님처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성원이라는 캐릭터가 표현해 보시기에는 감독님하고 좀 유사한 점이 좀 있나요? 감독님 평상시 모습과? 일단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실제 제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나 어떤 대사나 상황들은 한 번도 이제 저한테는 일어난 적은 없고요. 이제 제가 다 호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고, 다만 이제 캐릭터들의 어떤 성격이나 말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소리 높이는 것도 싫어하고 욕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를 소재로 삼은 것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비가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을 어쩔 수 없이 따져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라는 주제를 잡게 됐고 그리고 일단 모퉁이는 일단 저도 처음에 제목을 정하는데 조금 고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모퉁이라는 제목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단편스럽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목이 모퉁이라고 생각했고 모퉁이라는 의미는 이제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면 그거는 약간 저는 일종의 소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만남과 이별도 있지만 그 모퉁이를 돌아 나가는 순간 누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떤 그 자신에게 어떤 죽음과 같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퉁이라고 지었고 영문 제목은 모퉁이를 직역을 하니까 조금 의미가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저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영문 모퉁이가 되게 단순해져서 그래서 이제 중순 역할의 하성국 배우가 이제 하는 대사 중에 병수를 만났을 때 되게 놀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병수가 미리 이 두 사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 상을 다 알게 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사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문도 바꾸게 됐습니다. 일단 죽었다고 했던 사장님이 다시 살아있는 것은 저희도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쓰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부분을 영화에 넣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한번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영화 속에서 병수가 죽었다는 것도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죽었던 그 장면은 영화에 나오지 않잖아요. 저희는 다 귀로 듣고 누군가한테 전해 듣는데 그런 병수의 죽음과 그 사장님의 어떤 죽음을 붙여놓고 이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인물들이 모여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라는 그런 장면도 저는 이제 평소에 저희가 모든 관계들이 그렇지만 조금씩 어긋나고 비껴나가고 그래서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엇갈림들이 마지막에 한번 누군가의 바램이든 환상이든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선 연기할 때는 이 상원과 병수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나 관계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영화에 구조적으로 쓰여있는 병수라는 인물이 그것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기하진 않았고 모퉁이라는 작품을 통으로 봤을 때 병수가 가진 역할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집중해서 연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영화 속에 쓰여있는 대사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대사 전달을 잘 해드리고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 속에서 성원과 병수의 관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원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 하지만 절대 채워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원과 병수, 태근과 봉준 관계에 있어서 태근은
저에게 호랑이 같은 친구 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근데 모든 일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는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을 만들어야지 누군가 알아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늘 항상 불안했고, 근데 그 불안을 그냥 저는 제 안에 있는 불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저는 그 불안이 조금 해소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우들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 제작진들이 되게 사실은 하루하루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지내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불안을 조금 즐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때가 맞아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감독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땐 힘들고, 그러다가도 내려놓고 꾸준히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내려놔야지 마음 먹고, 그리고 이번 작품도 또 워낙 친한 감독들과 배우들과 다른 스태프분들도 다 거의 다 친한 사람들이어서 그냥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계속 영화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런 불안정한 연기나 이런 표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전 이 일이 좀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도 그렇고 타인의 마음도 그렇고 이런 걸 캐릭터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겠지만 조금씩은 제가 어제보단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로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연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영화를 찍고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30살 넘어서 깨닫게 됐는데 이걸 좋아하게 되니까 혼자 늘 평소에 살아갈 때는 늘 혼자 살아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계속 버텨나가면서 살고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 철이 좀 많이 안 들어서 그 부와 명예를 쫓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신나게 노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퉁에서 한 건 연기가 아니라 평소에 이제 그냥 제가 노는 방식이고, 그걸 또 이제 감독님이 제가 잘 노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캐스팅하신 것 같고, 그냥 저는 배우라는 직업이라 하긴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거를 대신하지만 너무 신나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철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신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연기라는 일이 영화를 한다는 일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도 늘 항상 제가 연기를 하고 작품을 했을 때 후회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후회와 동시에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발전의 욕구가 저의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삶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지만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어떤 하나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저희는 뭔가 답을 찾고 답을 통해서 뭔가를 통과해 내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보시기에 뭐 이런 청년들의 어떤 불안이나 서로에 대한 만남과 이별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어떤 공감을 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그 감상을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재밌다. 그 말씀대로 그 대사들의 이제 대사들이 되게 많은 고민과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좋았는데 과연 이거를 영화로 만들 때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좀 대사들도 문어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첫 리딩 때는 제가 막 대사를 엄청 고쳐갖고 갔었는데 감독님이 다시 원래대로 하라고 해서 다시 원래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면서 리딩을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의 인상이 대사가 정말 어렵고 많다 그런 첫인상이 있었는데 영화 작업하고 다시 완성해서 보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맴도는 마음 속에 남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잘 썼구나 감독님이 그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느낌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감독님이 좀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뭔가를 포착하는 능력이 좀 좋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모퉁이 시나리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종이로 되어 있는 글 시나리오를 읽은 게 첫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이 문학 작품인 줄 알았어요. 대사도 많고 좋은 글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모퉁이에서 벌어지는 그 만남과 이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시각화가 됐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글 자체도 너무 좋아서 감독님한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역할까지는 아니었는데 역할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하게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재미가 아닌 그런 작품이잖아요. 재미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대중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제 대본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 신성 감독님이 엄청 차분하고 진짜 뭐 송국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섬세하고 되게 디테일한 게 있어요. 섬세하게 디테일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도 이제 지금 영화를 꽤 많이 봤어요. 오늘도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좀 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제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이렇게 잘 나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다 좀 이루어졌는데 그냥 일단 이 세 친구들의 대사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저도 거의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대본이 아닌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고 선희 감독님이 역시 선희 감독님 했구나. 신성 감독님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캐릭터들이 너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했는데 너무 다들 멋지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또한 감탄했습니다.
제 그 배우란 배우는 이제 일단 학교 저랑 동기고요. 그다음에 고동표 배우는 몇 기수 후배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선후배 이런 것보다도 정말 친구처럼 다 평소에 자주 보고 자주 이런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일단 저희가 그 카메오가 나온 분량들은 다 보충 촬영 때 찍었던 거고요. 사실은 처음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제가 본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하면서 뭔가 이 주인공 3명과 아예 상관없는 인물들 2명이 중간에 한번 나오는 게 오히려 이들의 사건이 더 돋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두 배우에게 스케줄을 물어봤고 된다고 해서 일단 하게 됐는데 그리고 보충자인데 쓴 그 시나리오도 사실 근데 비가 와서 그대로 찍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잠시 배우 스태프들을 다 대기시키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 씬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그 카페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표 배우나 유란 배우는 사실 모퉁이의 다른 역할도 하고 싶어 했었고 처음에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배우들이 이미 잘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마음을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규정이라는 인물은 제가 애초부터 언급만 되고 이제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사실 병수도 그 모퉁이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어떤 10년 동안이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두 사람에게 병수는 죽은 인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아있고 분명히 이 장소로 오겠다고 했던 규정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직접 정말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 부산영화제 버전에서는 규정이 마지막에 얼굴이 나오는데 제가 영화제 다녀와서 그 부분을 다시 편집하고 규정이가 딱 등장하는 순간 영화를 끝을 냈습니다. 제가 연기했을 때는 사실 규정은 저희 주변에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되게 친하면서도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늦게 오고 그래서 제가 대사에 규정이 새끼 오냐 아니면 저도 실제 그런 친구가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실제 그런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 배우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술자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 뭔가 간을 보고 주식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실제로 있어서 저도 실제 인물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 말씀대로 분명히 규정은 살아있지만 영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생존해 있는 인물이고 병수는 죽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줘도 결국엔 죽기로 결정한 인물. 근데 규정은 병수에게 그 전에 지냈던 친구 4명 중에 유일하게 연락을 하고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친구. 딱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게 답니다. 네. 네, 편하게 시간이 조금 그래도 제가 일부러 좀 잡았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이 없길 바랬는데 심지어 제가 첫 번째여서 조금 당혹스럽지만 네, 모퉁이 저희 작년 초여름에 굉장히 뜨겁게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에피소드도 엄청 많고 저희끼리도 되게 행복하게 작업을 한 것만큼 보셨을 때 관객분들도 행복한 마음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많은 분들 찾아뵙고 싶고요. 네, 저 맥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도 보러 와주시고 또 이제 긴 시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모퉁이 어찌 보면 이제 큰 뭐 제작비 많이 든 영화들 사이에서 모퉁이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파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사도 잘 써주시고 또 이제 오늘 보신 일반 관객분들도 주위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저희 8월 11일에 개봉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모퉁이가 제 첫 데뷔작입니다. 처음 찍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애정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한데 전 모퉁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번 봐도 좋을 영화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술 한잔 하면서 혹은 뭐 과자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나랑 보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모퉁이에 많은 관객들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저 일단 작년에 촬영을 하고 또 운이 좋게도 영화제들 가서 관객분들 미리 만나보고 1년 만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아직까지 좀 실감이 안 나고요. 사실 오늘 딱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모퉁이가 작은 이야기고 굉장히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조금 그 감상을 잘 몰랐던 인연들이나 관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적극 추천 한번 해주시고 무더운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첫인상 때 갑자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방금 모퉁이를 관람을 했는데 영화에 집중이 안 되고 다들 어떻게 보실지 자꾸 걱정이 좀 더 많이 되더라고요. 뭐 지루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혼자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볼 때 대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때 더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혼자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네, 모퉁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영화를 이렇게 개봉까지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는 일도 그만큼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무렇지 않은 어떤 청년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영화는 조금 맑은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입소문도 내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일단 시나리오 작업을 하나 끝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영화로 한번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